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입니다. 혹시 병원 문턱 넘는 게 제일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나이 드니 병원은 늘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병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92세 현직 의사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과 수많은 의사분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강 비법들을 모아 우리 어르신들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강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에이, 숨은 누구나 쉬는 건데 그게 비결이냐고요? 맞아요. 다들 숨은 쉬죠. 하지만 어떻게 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호흡이 얕은 분들이 유독 성인병을 많이 앓으시는 걸 봤어요. 신기하게도 숨을 깊이 그리고 천천히 쉬는 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하루 10분만 깊은 호흡을 해도 혈압이 15%나 낮아진다고 해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세요.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반듯하게 앉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횡격막 호흡 또는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가슴으로만 쉬는 얕은 호흡과는 다르답니다. 폐 깊숙이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후하고 6을 세면서 숨을 내쉬세요.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끼면서 몸속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스트레스나 긴장 같은 불필요한 감정들도 숨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하루 10분씩만 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럴 땐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간단한 호흡법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속 불안감이나 우울감까지 덜어준답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때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안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에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와 함께 한두 번만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우리 몸의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관리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약도 잘 듣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튼튼해져요. 면역력의 70%가 바로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을 넘어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존재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럼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첫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장에 더 좋아요. 차가운 물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편안하게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둘째, 식사할 때는 꼭꼭 2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밥은 씹어서 마시고 물은 씹어서 삼켜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충분히 씹으면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되어 소화도 잘 되고 장의 부담도 덜어준답니다. 또한 꼭꼭 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줘요. 셋째,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발효식품에는 장에 이로운 유익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도 아주 좋고요. 요즘에는 청국장처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미 장이 안 좋아서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장은 23일만 잘 관리해줘도 금방 좋아지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변비도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의 활력도 생긴답니다. 건강한 장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황금 같은 숙면입니다. 젊었을 땐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충분한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째,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즉 블루라이트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그 시간에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잔잔한 독서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둘째,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잖아요? 잠이 한번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베개 높이가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어깨 너비의 3분의 1 정도 높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에 부담이 가고 너무 낮으면 호흡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수건을 돌돌 말아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이 편안한 숙면의 첫걸음이랍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더 중요하답니다. 노년기에는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해요.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기억력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피곤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 거예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좋은 잠 습관에 적응할 겁니다. 잠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비결은 균형 잡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등산처럼 격렬한 운동만 생각하시죠. 물론 등산도 좋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며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에도 90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등산을 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손상되셨다고 해요. 노년기에는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직 잠에서 덜 깬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발목이나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어있던 관절을 깨워주는 거죠.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굳이 공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건 비타민 D 생성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죠.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저녁에는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유튜브에 어르신 맨손 체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이 나올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환자분들께 늘 말씀하신대요. 천천히 해도 좋으니 매일 하세요. 라고요. 꾸준한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걸 잘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혈압을 높이고 당뇨를 악화시키며 불면증과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답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해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둘째,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셋째,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하나씩을 떠올려 보거나 적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혈압약을 줄이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도 많답니다.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도 많아지죠.
이런 변화들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92세 의사 선생님께서도 병원에서 만난 85세 환자분 덕분에 긍정의 힘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였고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드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도 할아버지 병실에 가장 자주 들렀고 다른 환자분들도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하니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주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둘째, 하루에 3가지씩 행복한 일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시청, 손주와의 영상통화, 간호사님의 따뜻한 미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찾다 보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작은 행복들을 자주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잠의 질을 높여주며 무엇보다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7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아침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불규칙한 생활은 혈압과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하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아침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잠자리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 아침 햇살을 맞으세요.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깨우고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셋째,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깨워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것도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창문을 열고 10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침 산책도 하게 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우울한 기분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침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새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활기찬 아침이 건강한 하루, 더 나아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8번째 비결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도 84세에 홀로 되셨을 때 태극권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되찾고 생기를 찾으셨다고 해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노래 교실, 요가 교실, 독서 모임, 서예 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곳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나 이웃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 또는 가벼운 차 한 잔 제안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거예요. 셋째,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지역 행사, 도우미로 참여하는 등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답니다. 약이나 운동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이 돌아오며 우울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아홉 번째 비결은 즐거운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시는데 취미 활동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된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취미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자극은 뇌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취미는 소근육 발달과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뇌와 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연주, 글쓰기, 외국어 배우기,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둘째, 몸을 움직이는 취미도 좋아요.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텃밭 가꾸기, 게이트볼, 탁구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 보세요. 야외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자연을 접하며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교실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배움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TV 시청으로 채워지던 시간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가 더욱 충실해질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준답니다. 즐거운 취미는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